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 23 대표값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값 하면 이 용어에서 어떤 개념이 좀 느껴집니까? 대표값. 그렇죠. 뭔가를 대표하는 값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시험 국어는 얼마 받고요, 수학은 얼마 받고요, 영어는 얼마 받았고요, 이렇게 주저리 말하지 않고 너희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나 평균 몇 점이야? 아빠, 나 평균 몇 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봤던 시험들을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 시험은 잘 봤다. 평균이 낮으면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시험들, 5과목의 시험을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평균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이 바로 대표값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열기 미션으로 우리가 한번 이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길동이가 5번에 걸쳐서 수학 수행평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1회는 85점, 2회는 80점, 3회는 30점. 몸이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그래서 컨디션이 아니면 엄청 안 좋았거나. 그 다음에 4회는 75점, 5회는 90점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대표값인 평균으로 이 길동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별량들, 이것을 별량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별량이라고, 각각의 수치들을 별량이라고 하는데, 이 별량들을 다 뭐 해서, 그렇죠.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그 별량의 개수 5개죠. 5로 나누면 우린 그것을 평균이라고 말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분모는 5, 분자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10자리로 끊어지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85와 75가 만나서 160. 그 다음에 80, 30, 90에서 얼마입니까? 200입니까? 요렇게 10자리씩 끊어도 되고 아니면 10자리 수와 1자리 수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균이 5, 7, 35, 5, 20 그래서 72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길동이의 5에 걸쳐 치른 수행평가의 평균은 72점이었어요. 자, 이때 길동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72점을 받았어요. 길동이의 마음은 그래요. 많이 아쉽겠죠. 왜냐하면 85점, 80점, 뭐 정말 못해도 75점, 잘하면 90점까지 받는데 72점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몸이 컨디션 매우 안 좋았을 때 이 망한 시험 때문에 30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길동이는 친구한테 뭐라고 주로 얘기할까요? 그렇죠.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나 30점 이거 3회 시험 볼 때 이 30점 이것만 아니었어도 나 이거 4개 합하면은 4개로만 평균 내면은 자, 4로 평균 내버리는 일을 해버리죠. 160, 그 다음에 얼마요? 170, 이렇게 200, 330, 4, 48, 32, 428, 45, 20. 야, 나 평균 82.5는 받았을 거거든. 그 3회 시험만 안 망했어도 이렇게 말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 이 72점이 길동이 자신의 실력을 대표한다. 자기의 성적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30점이라는 이 극단적인 값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대표값이긴 하지만 평균의 가장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서 그 대표값을 약간 가치를 떨어뜨린다. 왜곡을 시킨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극단적인 값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적게 받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대표값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0점, 그 다음 뭐예요? 75점, 그 다음에는 80점, 그 다음 85점, 90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럼 별량의 개수가 5개니까 이 5개의 가운데 값을 찾아봤더니 80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을 우리가 대표 값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값, 별량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값을 읽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에 대한 영향을 잘 받지 않는 대표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값이 바로 중앙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졸업여행으로 갈 후보지를 선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뭐 에버랜드 몇 명 나왔어요. 에버랜드 뭐 5명. 그 다음에 뭐예요? 롯데월드 10명. 그 다음에 민속촌 5명. 자, 이렇게 나왔던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너희 반에서 희망하는 어, 졸업여행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에버랜드, 롯데월드, 민속촌을 평균 낼 수 있을까요? 한글인데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야? 다수결에 의해서 바로 롯데월드로 가게 결정이 됐겠죠. 바로 롯데월드가 대표값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대표값이 바로 롯데월드잖아요. 롯데월드 맞습니까?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요. 별량의 개수가 가장 많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글로 어떤 수치화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집단 대표값을 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을 선택하는 것. 최빈 값이라고 말하죠. 자, 이런 우리가 또 대표값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수치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표값에는 뭐가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그 다음에 하지만 극단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중앙값. 그 다음에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최빈값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평균이란 것은 우리가 이 별량들을 다 뭐해서 별량들을 다 더해서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3명의 학생의 영어 성적의 평균을 구하라 하면 우린 평균은 바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평균은 여기 있는 별량들을 다 뭐해서 더해서 별량들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 몇 개? 3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자, 얼마가 됩니까? 3분의 자, 선생님 10자리 1자리 따로 해볼게요. 7, 8, 9를 더하면 83, 240이잖아요. 240. 그 다음에 8하고 9를 더하면 9죠. 그래서 249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84, 83, 24, 38, 24, 339, 83점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이게 쉬우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장을 해볼게요. 문제를 좀 바꿔서 70점 이게 70점 맞은 사람이 몇 명? 3명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88점 맞은 사람이 2명 있다라고 해볼게요. 91점 맞은 사람이 1명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총 학생 수는 몇 명? 6명에 대해서 얘기로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고 하면 몇 명의 평균? 6명의 평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노가다로 계산할 수도 있죠. 노가다로 계산을 한다면 자, 70명이 3명이니까 70을 말하는 거고 88점 맞은 사람이 2명이니까 88점 2개
91점 맞은 사람 한 명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다 뭐 해도 되지만 다 이렇게 70점 더하기 70점 더하기 70점 더하기 88 더하기 88 더하기 91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70점 맞은 사람이 자 반복되는 더하기를 간결하게 하는 게 바로 곱하기죠. 그래서 7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니까 70점 맞은 사람이 3명이니까 70 곱하기 3하면 바로 70 더하기 70 더하기 70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70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고 88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8점 맞은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그럼 88 더하기 88 해도 되지만 88 더하기 88 해도 되지만 88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91점 맞은 사람 한 명이니까 91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다 뭐 해서 더해서 총 사람 수 몇 명이에요? 그렇죠. 3명, 2명, 1명. 이 3명, 2명, 1명이니까 총 몇 명? 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별량들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다 더하지 말고 곱하기를 이용하여서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별량의 총합을 계산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게 약하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면 38은 240, 8이 176, 그 다음에 9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자 얼마요? 300 하나씩 그냥 바로 가볼까요? 300, 416 이렇게 하면 506입니까? 506, 506을 6으로 나누면 58, 40, 65, 67, 68, 48, 64, 2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나오겠죠?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주어진 자료를 대표값을 이용하여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면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을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평균은 대체로 자료의 중심의 경향을 잘 나타내긴 하지만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으므로 극단적인 값에 있는 경우에는 중심화 경향을 나타낼 수가 없다. 됐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중앙값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서 놓았을 때 중앙에 놓인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중앙값이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료가 뭐일 때? 자료가 짝수개일 때.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값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게 돼요. 두 개 값. 그래서 그 두 개 값은 평균으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가 5개, 1, 2, 2, 3, 5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을 때는 이 가운데 값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한 개가 돼요. 이 한 개는 위치도 어떻게 하냐면 5에다가 바로 반을 나누면 5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짝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크기가 바로 중앙값이 위치하는 3이 되겠죠? 바로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료의 개수가 6개예요. 6개일 때는 우리가 보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바로 중앙값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앙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둘 다 중앙값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둘을 뭐 하면 되냐면 평균을 내서 이 둘을 더해서 이 둘을 평균 내는 거예요.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료의 개수가 지금 6개일 때는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게 쉽지만은 자료가 한 100개, 200개 된다면은 이 중앙값의 위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홀수개일 때는 5개일 때는 뭐 해서 플러스 1 해서 뭘로 나눈다? 5개일 때는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눈 그 세 번째가 된다. 그럼 6개는요?
6개는 바로 짝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2로 나눈 것.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세 번째.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하면 돼요? 플러스 1에서 몇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와 몇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면 그대로 써먹으면 되고 두 개면 평균을 내서 중앙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면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다. 그러면 1을 플러스해서 2로 나눠라.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다. 그러면 바로 2로 나눈다. 그죠? 바로 2로 나누고 그 2로 나눈 것에다가 뭐를 더한다? 1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두 개가 나온다.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중앙값, 최빈값 설명 안 했네요. 자, 최빈값은 뭐예요? 자, 최빈값은 뭐냐면 그냥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많이 팔린 책 이렇게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료가 3, 4, 5, 3, 3, 6이에요. 최빈값은 뭐예요? 자, 3은 3개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1개씩 있고,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3이에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자, 4는 2개 있죠? 4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8이 몇 개 있어요? 8도 2개 있네요. 8도 2개 있고, 2와 6은 하나예요. 그러면 최빈값은, 그렇죠. 4와 8 모두가 다 두 번씩 있기 때문에 최빈값은 4와 8이 된다. 즉, 두 개가 다 최빈값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 사과, 귤, 배, 포도, 귤이 몇 개 나왔어요? 3개예요. 그럼 최빈값은 뭐예요? 귤이다. 이렇게 이렇게 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최빈값을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 4, 6, 8. 자, 이것의 최빈값은 무엇일까요? 최빈값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최빈값이 없다. 최빈값은 없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2와 4와 6과 8이 다 최빈값이 된다? 아니에요. 2, 4, 6, 8 다 최빈값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2, 2, 4, 2, 6, 2, 8, 2 이렇게 되면 최빈값은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2, 4, 6, 8이 다 최빈값이에요. 즉 최빈값을 말하려면 두 개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와 같이 하나로서 다 개수가 같다라면 우린 최빈값이 없어요.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이 있으면 그게 최빈값, 높은 값이 두 개 이상이면 그 두 개 이상이 다 최빈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존재할 때, 각각 하나, 그 도수가 하나씩만 있을 때는 최빈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풀어보면 자, 보도록 하죠. 중앙값부터 계산해 볼게요. 중앙값은 이걸 오름차순으로 나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거 개수가 몇 개예요? 오름차순으로 나열하는 방법부터 해볼까요? 제일 작은 거 17,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2는 두 개네요. 그 다음에 29 이렇게 나열해서 풀어도 되죠. 나열해서 풀면은 자, 중앙값은 뭐예요? 중앙값은 얘가 총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면은 플러스 1 나누기 2 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가 바로 중앙값이 되니까 2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요? 최빈값은 여기 22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22가 최빈값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중앙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번째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세도 되죠. 제일 작은 것부터 작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얘가 네 번째가 되죠. 꼭 오름차순으로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중앙값을 찾을 수 있어요. 얘가 중앙값이죠. 됐습니까?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관련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